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대한민국 역사상 네. 그래도 꾸준히 발전해 왔잖아요. 그렇죠. 뭐 산업화, 민주화, 맞아요. 87년 그 개헌 이후에 그래도 이 민주공화국의 틀 안에서 서로 제도와 절차 그걸 벗어나서 무슨 극단주의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법원을 저렇게 때려 부신다거나 맞아요. 이것은 없던 트랙이에요.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일상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더 심각한 것은 구속 취소 사태로 이 내란 수괴가 걸어다니기 시작했다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제가 국민의힘 취재하면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. 당직자들이나 마이크 잡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거다.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는 곧 마이크를 잡게 될 걸로 보입니다. 밖에 나와서.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? 아, 없었죠. 우리 역사에서. 유일무이한 상황이에요. 유일무이한 그래서 상황이다. 언제나 이 역사라는 게 반복되기도 하지만 네. 항상 새로운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욕을 많이 먹습니다. 어떻게? 갑자기 저번에는 이제 전환길 씨 때문에 네. 전혀 모르는데 그분 뭐 하냐 왜 그러냐 갖고 역사랑 엮였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그렇게 시달렸는데 예. 최근에는 너도 청송심 씨 아니냐. 아니 제 심우정 총장을 만날 일이 있겠습니까? 예. 뭐 법조계는 가본 적이 없는데 예. 그래서 근데 같은 충청도 아니에요? 저 서울 사람입니다. 서울 사람이에요? 저 이북 오도민 집안입니다. 아이 큰일 왜 그러세요? 북에서 내려왔습니다. 북에서 내려왔고요. 네. 단지 청송심 씨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네, 없는데 네. 여튼간에 너 심씨들 왜 그래? 하면서 카톡에서 이제 친구들이 장난 삼아서 굉장히 많이 보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네. 굉장히 큰 결정이죠. 이번 내란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사실 그렇죠. 그러니까 한편에선 우리나라가 사실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니었잖아요. 말이 좋아 삼권 분립이지 그쵸. 대통령이 다 하던 나라였는데 네. 이제 87년에 정권은 뺏겼지만 그 유명한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그렇죠. 그때 이제 국회법 개정이 됐고 그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는 50 비리청문회, 네. 광주청문회 등을 통해서 그렇죠. 국회의힘이 그때 다 드러났죠. 맞아요. 그리고 그때 이제 시청률 그때 신문기사 보면 시청률이 좀 떨어졌습니다. 67%. 그러니까 청문회. 야, 네, 그래서 사실 맞아요. 우리가 노무현 의원만 기억하지만 네. 이해찬 의원, 이인재 의원, 사실 그때 스타들이 다 그 이후에 한가닥 하셨고 네. 노무현 대통령까지 그쵸. 되셨던 건데 네. 그러면서 이제 국회 비상이 계속 올라왔고 이번에도 보면 국회가 굉장히 좀 중요한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 이번 내란 사태의 굉장히 좀 중요한 측면은 검찰과 사법부가 전면에 나서게 된 큰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죠. 생각해요. 예. 왜냐하면 이게 어찌됐건 그러니까 되게 역사적인 거잖아요. 예. 그 전까지는 저항하고 싸우던 주체가 예. 반대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, 예.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예. 민주공화국을 지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어찌됐건 판결이라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해진 거고 네.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판단하느냐. 사법부, 뭐 검찰은 행정부 쪽이긴 하지만 검찰은 무엇을 하느냐. 소위 말하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오게 됐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모르겠습니다. 제가 함부로 그 사람 인생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네. 적어도 이제 그런 거죠. 이제 검찰 얘기하면 항상 제가 하는 얘기인데 김기춘. 김기춘이죠, 김기춘. 예. 이번 책에도 은근히 계속 책 마케팅하고 있습니다. 사람이 책을 내면 네.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. 네. 다들 굉장히 그렇죠. 비굴해지고 책에도 썼지만 아니에요. 책이 잘 됐더라고요. 네. 네. 꼭 읽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. 다시 한번 얘기할까? 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? 네. 나중에 제목을 저희 에디터가 무시무시하게 지어서 김기춘이 되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 중앙정보부의 시대거든요. 그쵸. 그리고 보통 이제 전두환 때문에 보안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보안사는 이제 부수적인 지위에 있었고 결국은 전두환도 권력을 잡은 다음에 네. 관리망 자체가 이 중앙정보부가 너무 세니까 다 중앙정보부로 옮기죠. 그러다가 네. 이제 노태 정권이 들어서니까 워낙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안전기획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. 안기부에 의한 어떤 그런 피해가 크니까 안기부의 기능을 이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네. 이 민주주의 열기가 워낙 강한 상태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네. 기억하실 겁니다. 공안정국이라고 공안정국. 소위 말하는 뭐 문익환 목사의 방북 사건이라든지 맞아요. 예. 뭐 전대협이 그때 이름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학생운동권의 급진화. 그때 이제 신문 보면 임종석 군이 네. 체포가 임종석 돼가지고 군. 네. 신문 마지막 보면 웃으면서 네. 이 잘생긴 건 뭐 그때랑 네. 지금하고 네. 똑같으신데 네. 그런 모습 나타나는 그 시절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박정희 정권의 사랑을 받던 그래서 전두환 정권에서 별 볼 일 없었었던 김기춘을 검찰총장이 임명을 합니다. 네. 근데 김기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예.
민주공화국으로서 좌경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나가겠다. 그러면서 공안 정국을 주도하시고 네. 그 김기춘이 법무부 장관이 되죠. 그래서 그 한 2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거세한 어떤 야당과 민주화 열기를 찍어 누르게 되는 예. 거죠. 예. 그렇게 되는 게 사실 이제 검찰이 소위 말하면 뭐 견찰이라든지 네. 권력의 주구가 되는 역사의 시작이었고 예. 그 이후에 이게 사라진 게 아니라 본인은 막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홍준표 씨도 예. 홍준표 시장님도 그 당시 때 이제 육공의 황태자로 불렸었던 박철원과 그렇죠. 대립각을 세우면서 예. 이 모래시계 검사 맞아요. 월간 조선 인터뷰를 계속하세요. 예. 그 인상 똑같으세요. 그래서 아주 이렇게 약간 웃으시면서 이렇게 네.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그런 싸우다가 김영삼 총재의 눈에 띄어서 이제 결국은 신한국당에서 네. 정치생활 시작하셨고 네. 그러면서 이제 이 패턴이 계속 오면서 검사가 권력을 맛보게 되고 검사로 있다가 행정관료로 들어와서 결국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까지 되는 그렇죠. 하나의 루트가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가진 않더라도 적어도 검찰이 어떤 권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러니까요. 근데 그 단계 좀 넘어서서 네.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또 어떻게 되어 가는가? 예. 친구들이 막 카톡 보내요. 야. 법 공부하느라 힘들어 죽겠어. 야 구속시간 몇 시간인 거 이번에 처음에 알았어. 근데 여기서 이렇게 멈출 것이 아니라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어떻고 대법원은 어떻게 해왔고 네.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맥락을 갖고 그렇죠. 그 법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예. 저도 판결의 흐름이 뭐고 예. 그들이 어떤 선택을 내렸고 예.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. 뭐 이런 고민을 저도 좀 같이 해보게 됩니다.